천룡팔부 29권 30권입니다. 김룡소설의 특징은 역사소설이라는 것이죠. 하여 다른 무협지보다 확실히 더 재밌음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가지의 설정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무공을 가진 인물이 황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 즉 이처럼 단양경이 단정순을 협박하여 대리국 황제 자리를 자신한테 양위하라 하고 있었으니 하여 단해와 왕언 그리고 모간청과 종영 또 대리국의 무사들은 이를 막고자 길을 더욱 재촉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갔고 오늘은 천상 이 농가에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 했죠. 그런데 이 농가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농가의 주인인 귀머거리 노파는 밤이 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농가에는 등불조차 없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고 하여 서둘러 장작에라도 불을 피워 밝혀야 했습니다. 금세 환해져서 모두들 안심할 수 있던 터인데 마침 장작이 탈 때 꽃향기가 풍겨왔고 그 냄새에 수만 마리의 벌떼들이 날아들고 있었으니 그대로 벌떼들은 단애들 모두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단애는 쓰러져 있는 왕언을 감싸 안으며 버텨봤지만 또 단애는 망고조합을 흡수하여 모든 독에 면역자기도 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벌들은 누군가에게 길러진 특수한 벌들이었고 이 벌의 침은 독이 아니라 마약 성분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단애의 내공이 천하에서 제일 높았던 터라 가장 먼저 의식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애만 혼자 어느 곳에 끌려와서는 눈도 가려졌고 손도 뒤로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단애는 내공이 높아 아주 작은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이들은 단정순을 잡으려 함정을 펼쳐놓은 것인데 이 함정에 단애가 대신 걸려든 모양이었죠. 그때 갑자기 모형복이 들어와서는 외숙모님 안녕하셨는지요? 했습니다. 어라? 모형복의 외숙모라면 왕후원의 엄마라는 얘긴데 그럼 이 함정을 파놓은 사람은 바로 왕부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왕부인은 남자 혐오증에 걸려 있었고 잔인함마저 거의 마부인과 동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부인이란 여인도 단정순의 애인 중 한 명이었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 뭐라고? 왕부인도 단정순의 애인이었다고? 이 정도면 단정순이 주인공인 19세형 소설 천룡칠부도 있을 법했습니다. 이 순간 단애는 가슴이 먹먹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왠지 왕언도 모간청처럼 에이 아닐 거야 했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불안함에 휩싸이고 말았으니 어찌됐든 모형복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허죽에게 서하국 부마 자리를 뺏긴 후 이번엔 대리국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왕부인과 단정수 사이를 알게 되자 이렇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현재 단정수는 이미 단양경한테 제압되어 포로가 됐다고 말이죠. 모형복이 예상한 대로 왕부인은 단정순을 구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고 이에 모형복은 외숙모님 이 생질에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외숙모님은 단정순과 만다산장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몇만 냥의 군자금과 무량산에서 가져온 무궁 비전들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원이 달달 외고 있던 무궁 비법서들이 왕부인 집에 있었나 보네요. 허허 좋다. 그러려면 우선 단양경부터 사로잡아야겠구나. 그때 단양경이 마치 호랑이 마냥 제 말하니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여 500인력 단양경 대 500인력 모형복 그리고 4대 악인 남해학신과 운중학 대 모형복의 4대 가신들과의 싸움이 벌어질 찰나였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쪽이 유리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기에 이를 간파한 모형복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이지 적이 아닙니다. 서로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단양경이 대리국 황제가 되게 해줄 테니 대신 외숙모님께 단정순을 넘겨주고 자신에게는 연나라 재건에 필요한 1만 명의 군사를 빌려달라 말했습니다. 이에 단양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황제가 되기만 한다면 군사들 쯤이야. 아니지 1만은 너무 많구나. 5천만 주도록 해야겠고 라고요. 이렇듯 벌써 황제가 된 듯 마냥 기쁨에 취해 있었고 이어서 4대 악인들에게 단정순을 데려오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모형복이 전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정말 단정순과 도백봉, 진홍면, 간보보, 원성주 이 4명의 여인들 모두 같이 단양경에게 혈도가 집힌 채로 잡혀 있었고 또 이곳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정순을 보자 천룡칠부 출신 왕부인이 다급히 다가가서 단오라버
아니 그대는 안녕하셨나요? 했고 이에 단정수는 알아 빨리 떠나시오 이곳은 매우 위험하오 했습니다. 이때 알아 라며 단정순이 왕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왕부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증오의 감정들이 사르륵 녹아버리고 말았으니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모용복의 계략에는 바로 단해라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옆방에서 포박이 된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를 본 단정순과 도백봉은 크게 걱정을 하였고 단연경은 꽤나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순이 서둘러 왕부인에게 알아 어찌 나의 아들을 잡아온 것이오? 물었고 모용복이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탄해가 왕원의 순결을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하다고요. 뭐 왕원을 더럽혔다면 저도 죽이는 것에 한 표이긴 했습니다. 이에 단정순이 놀라 정녕 왕원이 당신의 딸이오? 맞아요. 왕원은 당신의 친코륙이에요. 그러면서 왕부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즉 애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었으니 그 말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탄해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왕원의 순결을 더럽힌 적이 없으니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왕원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숨조차 쉴 수 없었고 깊고 깊은 차계와 막막한 고통 속에 빠져들자 이 순간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부인은 원래 거칠은 성격이기도 해서 화를 못 참고 욕짓거리를 하며 단해를 세게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 금수 새끼가 감히 친동생을 건드려? 이걸로 건드렸어? 이따위 걸로? 그때 남의 약신이 왜 내 사부를 걷어차냐며 왕부인을 밀쳐냈습니다. 단연경이 그런 남의 약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셋째 아우가 그놈에게 속았던 것이니 이참에 녀석의 목을 잘라버리게. 라고요. 안 돼요. 오늘만은 이 악노삼이 형님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하더니 단해의 포박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단해가 풀려나면 육맥신검을 쓸 테고 그럼 이 모든 게 아사리판이 될 지경이라 단연경은 살수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지팡이로 일양지를 날렸고 그 지팡이는 남해학신의 가슴팍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남해학신은 시뻘건 눈을 해서는 단연경을 바라보며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단연경은 넷째 은중학에게 남해학신의 시체를 치우라고 했고 이제 이곳에 있는 모두는 이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게 되었으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단해의 목숨을 협박하여 단정순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받을 생각이었는데 단연경은 이참에 단해마저 해치려고 또다시 살수를 펼쳤습니다. 하여 단연경의 지팡이가 단해의 가슴팍을 꿰뚫을 순간 도백봉이 말했습니다. 천룡서박 보리수 나무 아래의 간세음보살을 기억하시나요? 라고요. 그 말에 단연경은 그대로 전신이 멈춰버렸고 몸마저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도백봉을 바라보았죠. 20년 전 단연경은 적들과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어 두 다리가 잘렸고 얼굴이 진이겨졌으며 성대도 칼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래 서열상 다음 황제는 단연경 차례였지만 모두가 단연경은 이미 죽은 줄로 알았기에 단정명이 대신 황제가 된 것이었죠. 이러고 보니 이제 단연경은 살아있다면 오히려 대리국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라 오두가도 못해 천룡사박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한시체 상태로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백봉이 나타나 단연경의 처참한 꼴을 보게 되었고 그런 단연경과 몸을 결합하게 되었으니 이는 단정순이 하도 바람을 펴 자신도 홧김에 나는 이 세상 최악의 남자와 바람을 피겠다며 저지른 짓이었고 이로 인해 도백봉은 단해를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단연경은 도백봉이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하늘에서 온 관세음 보살이라 생각했고 이에 용기를 얻어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행지를 연마하여 강호에서 알아주는 고수가 되었으며 악인들까지 모아 4대 악인이라는 유명한 악당이 된 것이었죠. 다시 도백봉이 단해의 목걸이에 달린 금패를 확인해 보라 말했고 단연경이 꺼내보니 단해의 사주가 적혀 있었는데 사주 날짜를 계산해 보았더니 단연경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 단해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말이죠.
원래 단연경도 부상을 입기 전에는 꽃미남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단정수는 아들이 없지만 차씨는 아들이 있는 셈이었고, 이대로라면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더라도 단애가 황제가 된다면 별반 다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단연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용복이 눈치 하나만큼은 빨랐으니 하여 서하국 일품당에서 사용했던 비소청풍이라는 독을 몰래 풀었습니다. 이 독은 사람의 기운을 전부 빼버리는 독이었습니다. 이내 모두들 풀썩 쓰러져 버렸으니 그러곤 우선 단해부터 해출 작정으로 일장을 쳐들었고 그대로 격살시켜 버릴 찰나 단연경이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우선 단연경은 시간을 끌어야 했기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야 했습니다. 왜 나까지 독에 중독시켰냐고요? 이제부터 모용복은 완전히 망가질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넙죽 단연경한테 절을 하며 제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냐며 이참에 자신을 양자로 삼아달라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단연경은 내 이미 아들이 있거늘 어찌 너 같은 아들이 또 필요하겠느냐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좋다면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구나 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완벽 연기 중이었습니다. 또 은연중에 도백봉에게 눈짓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단의 걱정은 말라는 뜻이었죠. 다시 모용복은 이 양자가 의붓게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하며 절을 올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포부동이 와서는 말했습니다. 공자님,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로소이다. 라고요. 원래 포부동은 엉뚱한 자였지만 사리분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모용복이 거짓이든 진심이든 단연경의 양자가 되려고 하려는 의도가 연나라의 재건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계물을 아비로 모시는 건 안 된다고 했으며 이는 대연나라 황손인 모용씨를 단씨로 바꾸는 것으로 불효요. 또 그렇게 대리국에 들어간 뒤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면 불충이요. 그로 인해 많은 대리국 신하들이 죽게 된다면 불이라 할 수. 그때 포부동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모용복의 장력이 포부동의 가슴팍에 적중되었으니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내가 특효약이긴 했지만 이는 벼랑간의 공격이라 대비하지도 못했었고 모용복의 평생의 내공이 실린 웅후한 장력인지라 포부동은 이건 아니로소이다 를 마지막으로 남긴 채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용복을 평생 따르겠다던 사대가신들 등백천, 공약원, 풍파학은 모용복에게 절교를 선포하고는 그대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용복과 사대가신들은 그 어떤 왕래도 없었다고 하였으니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자 모용복은 반드시 그 어떤 성과라도 내야만 했습니다. 하여 칼을 꺼내 들었고 이제 진심으로 단해마저 죽여 대리국 황희의 후손이 없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단연경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때 단연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단해에게 사무치는 원한이 많으니 직접 죽이게 해달라고요. 모용복은 알겠다며 해독약을 꺼내줄 참이었는데 이 모질이 단연경이 그새 또 도백봉에게 또 눈짓을 보냈고 안 그래도 살짝 의심하고 있던 모용복인지라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연경의 해독을 미뤄두고 이제부턴 단정순을 직접 협박하기로 했는데 단정순의 여인들에게 칼을 드밀며 황제 자리를 양위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와 아자의 어미인 원성죽이었습니다. 허나 단정순이 어찌 이런 협박에 황제 자리를 넘겨주겠습니까? 하여 애써 외면하였고 그대로 원성죽의 가슴팍이 모용복의 칼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모간청의 어미인 진홍명과 종영의 어미인 간보부 차례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왕부인이 모용복을 말려봤지만 그대로 진홍명과 간보부도 모용복의 칼날 아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용복은 이제 이성도 잃었는지 외숙모인 왕부인에게도 칼을 드밀었습니다. 이때 단정수는 왕부인이라도 살리려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원한만 남은 사이라며 질투에 눈먼 그 도적년을 죽이라고 일부러 악독하게 말을 했는데 이미 두 사람의 뒷조사를 마친 모용복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정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황제 자리를 양위하겠냐고 말이죠. 또다시 단정수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왕부인도 조카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백봉뿐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단연경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고 말했지만 모용복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또 모용복의 손씀씀이를 보니 도백봉도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제야 다네가 어머니만큼은 안 된다며 내공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고, 도백봉에게 칼끝이 향하는 순간 두 손의 포박을 끊어내며 몸을 일으켜 무작정 모용복에게 몸을 날려오기 시작했으니,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다네는 애초부터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용복이 비수총풍의 독을 풀었을 때도 다네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고 말이죠. 다만 왕언과 남매라는 사실에 주아인마가 와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어미 도백봉의 위기의 순간에야 내경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용복은 다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재빨리 몸을 뒤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네는 육맥신검으로 칼춤만 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구마지의 내공까지 흡수한 다네의 육맥신검은 그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모용복도 피하기 급급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때 다네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하여 모용복의 반격이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자 되려 다네가 몰리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모용복의 반격을 다네는 능파미보로 피하고만 있던 처지였는데, 이를 본 단연경은 천하의 적수가 없을 다네가 도망만 치고 있는 꼴을 보자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일부러 큰 소리로 다네가 듣도록 모용복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다네 저 녀석이 눈가리개를 풀고 덤빌 것이다. 라고요. 저 역시 강호인으로 이 머저리 같은 다네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호되게 욕짓거리를 해줄까 했는데 그냥 참기로 하였습니다. 덤볐다가 육맥신검에 반토막이 날 것 같고, 심지어 아내는 초미녀 왕언에 곧 대리국 황제가 될 자였으니 머저리면 어떻습니까? 이 쎄복 좋은 다네를 그저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다네는 눈가리개를 풀었고 그대로 미친 듯이 육맥신검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만 스쳐도 싹둑 잘려나갈 테니 결국 모용복은 검기를 막지 못해 크게 내상을 입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처참한 사륙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단정수는 여인들의 시체들 하나마다 가서는 눈물로 배웅해 주었고, 이내 도백봉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리고 이 여인들도 당신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였소 라고 하더니 그대로 자신의 가슴팍에 단검을 깊게 찔러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었고, 도백봉이 제일 먼저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더니 단정순의 가슴팍에 박혀있던 단검을 뽑아 그 단검을 깊게 찔러 자신의 가슴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창졸간이라 다네는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을 보내고 말았으니 다네는 미친 듯이 울어대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네만큼이나 슬퍼하던 단연경이 어서 자신을 해독약으로 풀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모친을 살려보겠다고요. 다네가 생각해보니 이 모든 원흉은 바로 단연경이었습니다. 하여 곧장 달려가서 단연경을 죽이려 했는데 도백봉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다네에게 나직히 말했습니다. 단연경은 너의 친아버지다. 그러니 절대로 친부를 죽이는 퇴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다네가 어머니 거짓말이지요, 그렇지요 했지만 도백봉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친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도백봉은 또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결국 넌 종영, 모간청 그리고 왕원과도 남매지간이 아니란다. 그러니 그 모두와 결혼해도 된단다. 기쁘지 않니? 너는 분명 훌륭한 황제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어 유감이구나 하며 결국 도백봉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단연경이 다네의 혈도를 짚어버렸습니다. 좀 전에 친압이라는 소리에 일단 해독약을 주긴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다네는 인정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여 완력으로 굴복시키려 했으나 어찌 고륙을 손끝이라도 다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긴 친아들인데 아무리 대학인 단연경이라도 자식 앞에서는 결국 똑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혈도를 풀어주었고 이제 자신을 공격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단번에 단연경을 사살했겠지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끝내 단연경을 향했던 손가락을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속이지 않습니다. 허니 전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요. 즉 이로써 다네가 단연경을 아비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하여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던 단양경은 그대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강호에서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에는 서둘러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왕언들을 구해주었고 이참에 4대 악인 운중학은 대리국 부하가 처치해 버렸습니다. 단에는 대리국 황궁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황제 자리가 공석이라 잠시 대리청정하고 있던 숙부 단정명에게 고했습니다. 단정명은 그 말에 원래는 단연경이 황제가 맞았다며 내가 그 자리를 빼앗은 셈이었으니 어쩐 네가 황제가 되는 것이 이 모든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했습니다. 하여 즉시 단해를 왕으로 봉하였고 단해는 한동안 단정명 밑에서 황제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리숙한 단해가 황제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눈가리개를 풀지 않았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았으니 이렇게 천연팔보 29권 30권이 끝났습니다.